바다 한가운데 노를 젓는 남성들, 인질처럼 온몸이 기둥에 묶인 사내가 있습니다. 그를 향해 여인들이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어요. 다리를 보니 인어 아닌가요? 이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율리시스와 세이렌입니다. 율리시스는 그리스어로 오디세우스예요. 세이렌은 바다에 사는 괴물인데 반은 여인입니다. 우리 삐뽀 삐뽀 사이렌이 울린다고 하잖아요. 사이렌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림 속엔 우리가 몰랐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가 숨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어떻게 영국 문화가 숨어 있다는 걸까요? 오늘의 그림은 허버트 제임스 드레이퍼의 율리시스와 세이렌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카타의 왕으로 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트로이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며 트로이를 함락시킨 영웅으로 등장하였죠. 10년간의 전쟁 끝에 이젠 집으로 돌아가나 싶었지만 10년 동안 파란만장한 유랑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인족 키클로푸스와 폴리페모스를 만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괴물 세이렌을 만나기도 했어요. 오디세우스가 어느 섬에서 표류했을 때 키르케라는 마녀에게 세이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홀리는데 노래를 들으면 기억을 몽땅 잃어버리고 말아요. 혼란의 틈을 타 잽싸게 낚아채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그들의 노래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 모두 밀랍으로 길을 막고 해협을 건너요. 사이렌처럼 목소리가 무진장 커서 이렇게 한 번 더 꽁꽁 싸매야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 가득했던 오디세우스는 노래를 너무나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에 홀려 혹시 내가 이성을 잃거든 위험해질 수 있으니 기둥에 묶어달라고 하였죠. 드레이퍼는 1864년 영국 런던 출신으로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수학하였어요. 한때 철저히 잊혀졌다가 최근 들어서 재조명받는 화가입니다. 프랑스에서 성공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로마상을 받았고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는 이카로스를 위한 탄식으로 금상을 수상했어요. 다른 그림에서는 날개가 이 정도로 크진 않거든요. 허버트 그림 속에선 온몸을 덮을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시기엔 글라이더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날갯짓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가 비행기가 개발되었고요. 사람이 하늘을 날려면 얼마나 큰 날개가 있어야 하는지가 연구되면서 그림에도 과학이라고 할까요? 고증에 기반해 이렇게 커다랗게 그려진 겁니다. 만국박람회 금상까지 받을 실력이지만 왕립 아카데미 회원이 되지는 못하였어요. 왕립 아카데미는 영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손꼽히는 화가들만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가 그린 율리시스와 세이렌을 보세요. 인어가 아니라 독수리로 표현되었네요. 세이렌은 원래 반인반조가 맞습니다. 신화가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인어 전설과 엮이며 점점 그림도 바뀌게 되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선 항해라고 한다면 지중해가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대항해 시대로 넘어오면서 대서양으로 진출하게 되었죠. 지중해에서는 주로 연안을 항해했어요. 연안은 육지와 맞닿아 있어서 암초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암초 위에는 항상 불길한 징조의 새들이 날아다녔고요. 지중해 밖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큰 파도와 물고기야말로 가장 무서운 존재일 것이에요. 그래서 세이렌이 인어로 묘사된 것입니다. 인어가 배 위로 올라오자 두 다리가 생겨났네요. 덴마크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다들 아시죠? 영국에서도 번역서가 나올 정도로 널리 퍼진 이야기였는데요. 동화의 영향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워터하우스의 세이렌은 사람을 잡아먹는가 하면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였어요. 반면 드레이퍼의 세이렌은 매혹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판무파타를 표현하였기 때문이죠. 유럽에선 사회적으로 여성 인권이 높아지면서 기존 남성 중심의 질서가 위협당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하였어요. 일부 남성 화가들은 여성을 이렇게 자신들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요부로 표현하였죠. 자세한 내용은 기스타브 무로의 살로메 영상을 꼭 봐주세요.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요부는 스핑크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퀴즈를 내는데요. 못 맞추면 잡아먹혀 해골바가지가 되어요. 왜 이런 문제 있잖아요. 아침에 다리가 4개, 점심에 2개, 저녁에 3개인 것은? 오이디푸스가 정답인 사람의 일생을 맞추었습니다. 고전주의의 대가 앵그르는 신화에 충실했어요. 인간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표현했어요. 반면 모로의 작품에서는요. 둘의 표정이 뭔가 서로 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눈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세이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앵그르처럼 무시무시하다면 드레이퍼의 세이렌은 굉장히 관능미가 넘치죠. 대부분 판무파타라면 스핑크스를 떠올리는데요. 유일하게 영국에서만 세이렌이 유행했어요. 섬이라는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화가들이 그린 세이렌을 구경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드레이퍼의 그림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 같은 세이렌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가슴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끌던 영국은 정자열과 정숙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조각상의 하체조차 모조리 무화과잎으로 가려버릴 정도였어요. 닭가슴살의 가슴이라는 단어가 음란하다고 보아서 행곡이라고 불렀고요. 동물에게도 아랫도리를 만들어 입혔습니다. 로코코 가구다리는 이렇게 곡선이 두드러지는데요. 곡선미조차도 이상하다며 커버를 씌웠어요. 치렁치렁한 식탁보와 피아노 커버가 유행합니다. 드레이퍼만 유일하게 가슴을 드러냈어요. 여왕이 그림을 보았다면 과연 회원으로 뽑아줄까요? 드레이퍼의 과감한 그림, 그래서 영국 아카데미 회원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엄숙주의가 휩쓸었던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많은 혼외자가 태어났다는 사실. 드레이퍼는 시대에 맞지 않는 엄숙주의를 그림으로 풍자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인생작품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꼭 잊지 말아주세요. 빠잉!